생긴다고. 그래서 한민족의 2000년 역사를 정리를 하면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하시네.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해서 한민족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 전에는 민족이 없었어요. 다 달라서. 아마 말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반민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죠. 그때 민족이 없었는데 뭐 반민족이고 뭐고 있습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한국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국토에서 같이 사니까 풍습이 같아져.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민족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민족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같이 오랫동안 사니까 또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뭉치니까 민족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해서 한민족이 만들어지고 한민족의 활동 공간이 한반도로 정해지고 그 바탕에서 고려, 조선, 일제시대를 겪어서 대한민국이 선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또 과거 역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뭡니까? 과거는 다 왕조 국가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민 국가란 말이에요. 네이션 스테이트.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점을 두 개를 찍으면 신라의 삼국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또 신라의 삼국 통일이 있었으므로 그 민족이란 단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국가가 이루어지고, 이 주장을 우리는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왜냐? 북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증적인 역사관에 도전을 하면서 민족사의 정통을 어떻게 놓느냐? 고구려가 정통이다 이거지.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신라는 딱 빼버리고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발해를 띄운다고. 근데 미안하지만은 발해는 지금 만주를 통치를 하다가 거란에 망하죠. 거란에 망한 다음에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발해에서 발전시킨 문화예술이 그 뒤에 고려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민족사의 본류는 아니고 한 지류쯤 돼. 지류. 그러니까 민족사의 지류, 북한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죠. 이단 세력. 민족사의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민족 하면은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민족을 과잉 해석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민족이란 이 개념은 중요해요. 그래서 민족사적 정통성이 남북 간 대결에서 이념 대결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민족사적 정통성은 삼국시대, 그 신화적인 거 이런 거 빼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발해는 그냥 지류고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레지티머시.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은 이게 바로 역사전쟁의 뿌리죠.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한반도의 생존 조건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래요. 남북 간의 대결 문제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툰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로 살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살 거냐를 놓고 다투는 투쟁입니다.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평양 정권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대표하느냐를 놓고 싸운다고.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념전쟁에서는 이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역사전쟁에서는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역사전쟁에서는.
왜냐? 신라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부정하면은 민족사적 정통성의 두 기준을 허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 각성이 필요한데 이거 참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이 자랑스럽다는 게 그냥 요새 비아냥거리는 무슨 국뽕 차원의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또 국제적 시각으로 보면은 신라 같은 나라가 세계 최대의 제국인 당을 상대로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당의 지배를 거부하고 민족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예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 자주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태종무열왕, 김유신, 문무왕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 경주에 가면 있잖아요. 나는 경주에 가면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태종무열왕릉, 그 옆에 있는 김유신묘, 그리고 문무왕이 있는 대왕암, 감은사, 이런 데 가면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고. 여러분, 태종무열왕릉비 알아요? 태종무열왕 왕릉, 왕이 죽었을 때 묘를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이렇게 세우는데, 비석을 짊어지고 있는 거북이, 그거 생각나요? 그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돌거북이 비석을 딱 쥐고 있다고. 그게 경주 무열왕릉 입구에 있죠. 거기 가서 그 비석을 봐야 돼. 그 거북이를 봐야 돼. 그 거북은 동양에서 제일 용맹한 거북이라고 그래요. 거북이가 이렇게 있지 않고 목을 확 내밀면서 여기 불그스름해요. 그리고 모양 생긴 게 거북이 같지 않고 꼭 그 발톱 같은 거 보면은 사자처럼 느껴져. 사자처럼. 아주 힘찬 거북이야. 그런데 동군릉 알아요? 동군릉이 어딘? 동군릉에 누가 묻혀있죠? 조선 왕들이 거기 많이 묻혀있거든. 거기 가면은 거기도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그 거북이는 너무나 초라해요. 목을 이렇게 움츠리고 해가지고 바로 조선과 신라의 차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이 조각을 볼 때는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시대 정신을 봐야 돼요. 경주 박물관을 쫙 한번 돌고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 뭔가. 왜냐? 거기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 잘생겼고 힘차고 당당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비록 국회의원이 3사람이지만은 국회의원 3사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제일 인상 좋은 사람이 이 3사람인 것 같아요. 이준석, 천하람, 이준영. 오늘도 나는 이준석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말과 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준석 의원의 그 페이스북 읽는 게 상당히 기분 좋아요. 오늘 또 아주 재밌는 글을 올렸던데, 네,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글쓰기의 표본입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뭐죠? 내가 이런 하나의 그 팁을 드릴게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문장이 짧아야 됩니다. 두 번째, 쉽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써야 돼요. 짧게, 쉽게, 정확하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을 짧게 씁니다. 짧게 쓰려면은 중복 안 하는 거예요. 단문을 쓰는 게 맞지. 그 다음에 그러나, 한편, 그리고 이거 다 빼도 됩니다. 앞에. 중복되는 걸 줄여야지. 그래야 짧은 문장이 되죠. 가능하면 형용사와 동사 중심으로 쓰는 게 맞죠. 짧게 쓰는 거, 정확하게 쓰는 거. 딱 요 틀에 맞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리고
어휘력이 아주 풍부해. 아마 이준석 의원은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젊었을 때 독서가 평생을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잘하면 또 한국어를 잘하게 됩니다. 이 말 한자를 알면은 한국어 실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지금 나눠준 이승만 대통령의 이 편지는 원래 이 사람이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쓴 거는 번역은 내가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문을 먼저 익혔는데 영어를 금방 습득을 했어요. 한문을 먼저 익힌 사람이 영어를 금방 배웁니다. 그게 아주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어도 제일 잘하고 영어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같은 하버드 출신이라서 하버드 후배라서 그런지 이준석 의원이 글 잘하고 말 잘 쓰는 사람.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윤석열 탈당하라고 호소를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느냐고. 제명하면 그만이지. 아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제명하면 끝나는 거지 왜 자꾸 탈당 호소를 하느냐. 그러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누가 팔며 그걸 누가 사주겠느냐. 한동훈은 계속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려고 한다. 뭐 이런 한마디를 딱 걸쳤던데 우리나라에서 인용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런데 정치에서 말 잘하고 글 잘 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무기 아닙니까? 정치야말로 말로 하는 거거든. 말과 글, 물론 그것이 뒷받침하는 행동 이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신당 당원도 있겠고 뭐 그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준석 따라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